프라하 공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아시아인 남성이 모든 입국 절차를 단 12초 만에 마치고 로비에서 여유롭게 기다리는 모습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으니까요. 특히 저처럼 1시간 넘게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의 표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씨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윈체스터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명문가 출신의 학계에서도 꽤 알려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제 전공 분야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동아시아인들을 개인적으로 깊이 알게 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교수님, 다음 학기 동아시아 세미나에 한국인 교환 교수가 합류한대요. 학과장의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약간 불편한 감정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동아시아를 연구하면서도 그들을 동등한 학문적 파트너로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 연구의 대상일 뿐이었죠. 김도윤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대요. 영어도 유창하고 논문도 인상적이라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 서구에서 검증받은 아시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진짜 학자와 아시아에서 온 학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남들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가족들 사이에서는 종종 농담처럼 그런 생각을 내비치곤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번에 한국인 교수와 함께 일한다면서 네가 잘 가르쳐 줘야겠구나. 아버지의 그 말에 저는 웃음을 지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편견에 찬 말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죠. 결국 저는 김도윤 교수를 만나기 전부터 그를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봄 학기가 시작되었고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학술대회 참석차 프라하로 함께 가는 건 어떨까요? 윈체스터 교수님. 김도윤 교수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같은 연구실에서 지내면서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능하고 세련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그와 학술적 관계 이상으로 가까워지는 것에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체코에서 열리는 국제관계학회죠. 좋은 생각이네요. 제 가족도 함께 갈 예정이었거든요. 휴가를 겸해서요. 김 교수의 표정이 잠시 굳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발표 준비를 마치고 도시를 둘러볼 계획이었어요. 히드로 공항에서 프라하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부모님과 남동생에게 김 교수를 소개했습니다. 아버지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익숙한 우월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오셨군요. 프라하는 처음이신가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버지가 계속했습니다. 입국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우리야 영국 여권이라 그래도 좀 수월할 테지만.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를 탈퇴했다는 사실을 잊은 채 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김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그는 예의 바르게 웃기만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우연히 김 교수의 연구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발표는 글로벌 위기 속 신뢰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주제였고 특히 국가 간 신뢰 구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흥미로운 주제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신뢰라. 쉽게 얻을 수 없는 자산이죠. 김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국가 간의 신뢰는 단순한 문서나 선언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일상에 그리고 시스템에 신뢰가 쌓여야 하죠. 그 말이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곧 프라하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의 대화는 중단되었습니다. 제 가족은 모두 한 그룹으로 움직였고 김 교수는 조용히 혼자 서 있었어요. 우리는 EU를 떠났지만 그래도 영국 여권이니 빠를 거야.
어머니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얼마나 걸릴까? 그 말을 듣자 김 교수는 미소만 지으며 곧 로비에서 뵙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우리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곧 마주하게 될 놀라운 현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입국장에 들어서자 저와 가족들은 즉시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영국은 이제 EU 회원국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모두 비EU 국가 입국자 줄에 서야 했어요. 그 줄은 끝없이 길게 늘어서 있었죠. 이게 웬일이야? 브렉시트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불평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제 비EU 국가잖아요. 남동생 윌리엄이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김도윤 교수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오른쪽에 있는 특별 게이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비EU 자동입국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전용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김 교수는 그 게이트에 한국 여권을 스캔했고 얼굴 인식 카메라가 작동한 후 몇 초 만에 입국 도장이 찍힌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전체 과정이 불과 12초였어요. 그리고 그는 입국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줄에 서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우리 각자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고 여권을 꼼꼼히 검사했죠. 저는 그 과정 내내 김 교수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입국할 수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 여권만 자동 입국이 가능한 거지? 윌리엄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버지는 불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마 특별 협정 같은 게 있나 보지. 일시적인 조치일 거야. 하지만 입국 심사관의 말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체코와 특별 신뢰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비EU 국가입니다. 한국 여권은 전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아서 특별 자동 입국 시스템을 구축했죠. 그 말을 들은 저는 김 교수가 비행기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국가 간의 신뢰. 그것은 문서가 아닌 시스템의 신뢰에서 온다고 했던 그 말이요. 드디어 입국장을 빠져나왔을 때 우리는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책을 읽고 있는 김 교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선입견의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 씨,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시계를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약 1시간 15분 정도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설마 당신이 먼저 입국한 건가요? 네, 한국 여권 소지자는 자동 입국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서요. 전체 과정이 12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 말에 저희 가족은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김 교수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는 승리감이나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왜 한국만 그런 혜택을 받는 거죠? 제가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한국과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한국 여권은 위조나 도용 사례가 극히 드물고 한국인의 불법 체류율도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한국 여권에 특별 지위를 부여하죠.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수많은 논문과 책을 통해 국제관계를 연구했지만 이런 실질적인 차이를 직접 경험한 적은 없었어요. 특히 영국보다 한국이 더 나은 대우를 받는 상황은 제 세계관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프라하 구시가지로 향했습니다. 중세 건축물들이 늘어선 아름다운 거리를 지나며 저는 문득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프라하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입니다. 하지만 체코 문화와 역사에 대해 많이 공부했어요.
특히 체코와 한국은 분단의 역사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 말에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동양에서 온 학자가 아니라 깊은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동료였습니다. 왜 제가 그동안 그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우리는 함께 늦은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프라하의 역사적인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김 교수와 나란히 걸으며 그의 연구에 대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를 진정한 학문적 동료로 대하기 시작한 거죠. 내일 발표하실 신뢰의 정치경제학. 정말 흥미로운 주제예요.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김 교수의 눈이 반짝였고 우리는 깊은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자리 잡았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신용카드를 내밀었지만 점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카드 단말기가 오늘 고장났어요. 현금이나 다른 결제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버지는 지갑을 뒤적였지만 체코 현지 화폐는 많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윌리엄도 마찬가지였고 저 역시 유로만 조금 갖고 있었을 뿐이었죠. 근처에 ATM이 어디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있어요. 하지만 점원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김 교수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NFC 결제는 가능한가요? 점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네, 물론이죠. 김 교수는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갖다 대기만 했고 몇 초 후 삐 소리와 함께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삼성페이로 결제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카드가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점원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손님들만 이런 기술을 써요. 카드 단말기가 고장 나도 항상 한국 손님들은 문제없이 결제하시더라고요. 유럽 카드는 이런 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도 모바일 결제가 있지만 이렇게 어떤 단말기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리로 나오면서 아버지가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그 기술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김 교수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삼성페이는 MST와 NFC 기술을 모두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형 단말기에서도 작동하죠. 한국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편견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에 젖어있던 저는 아시아 국가들이 특정 기술 분야에서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프라하 구시가지 광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중세 천문 시계를 구경하던 중 갑자기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복부에 심한 통증이. 아마도 점심에 먹은 음식 때문인 것 같아. 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 가까운 병원이 있을까? 우리는 모두 당황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갑작스러운 의료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현지 언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구글 맵으로 검색해보니 가장 가까운 응급실은 택시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응급실까지 가기엔 너무 멀어요. 저는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김 교수가 가방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하얀색 장치였죠. 이건 한국산 휴대용 진단 키트입니다. 기본적인 증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한 후 그 기기를 아버지의 복부 주변에 대고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결해 몇 가지 데이터를 확인했죠. 윈체스터 씨, 이건 단순한 장염 증상으로 보입니다. 식중독의 초기 증상과 비슷하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소화제가 있는데 드셔도 될까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통증으로 인해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교수는 약을 건네주었고 어머니가 물을 가져와 아버지가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기기 정확한가요? 윌리엄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기기는 한국의 의료 스타트업이 개발한 제품으로 기본적인 장염, 식중독, 복통의 원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증상 패턴을 분석하죠. 물론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해야 하지만 응급실에 갈 정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놀랍게도 약을 복용한 지 30분 정도 지나자 아버지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통증도 줄어든 것 같았어요. 신기하군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도윤 씨. 그 순간 저는 우리 가족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 김 교수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변화한 것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가 보여준 침착함과 실용적인 지식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의 또 다른 면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런 기기를 믿지 않았어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방의학과 셀프케어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국제관계학에서 흔히 소프트 파워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렇게 실생활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여권의 힘, 기술의 신뢰성, 위기 상황에서의 실용성. 이 모든 것이 한국가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 교수는 우리 가족이 그를 향해 보였던 미묘한 멸시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품격을 보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모두 조용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저는 김 교수와 나란히 걸으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도윤 씨,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도윤 씨를 대하는 태도가 그리 좋지 않았잖아요. 왜 우리는 늘 당신을 작게 봤을까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익숙한 것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니까요. 저도 한국에서 서구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호텔 로비에 있는 작은 카페에 앉았고 가족들은 아버지를 객실로 데려갔습니다. 그 진단기기, 영국에서도 구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유럽에도 출시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약국에서도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대중화가 한국에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연구하면서도 실제로 그 사회의 발전 속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김 교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많은 서구 학자들이 아시아를 연구하면서도 그들의 렌즈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때로는 렌즈를 바꿔볼 필요가 있죠.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온 논문들, 가르쳐온 강의들, 그 모든 것이 제 서구 중심적 시각에 얼마나 물들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일 학회에서 도윤 씨의 발표 정말 기대돼요. 이제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포스트 서구 중심주의 시대의 국제관계, 새로운 신뢰 패러다임.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변화가 아니라 제 자신의 세계관이 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학술대회가 끝나고 귀국하는 날이 왔습니다. 김 교수의 발표는 놀라운 호응을 얻었고 저 역시 그의 연구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프라하 공항에 도착해 출국 절차를 밟는 동안 우리는 다시 한번 입국할 때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자동 출국 게이트를 이용하실 건가요? 제가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한국 여권 소지자는 자동 출국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우리 가족 모두가 그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동양에서 온 학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동료이자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준 친구였습니다. 출국 심사를 기다리며 서 있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위, 내가 너무 얕봤나 봐.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윙크를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미래의 사위. 난 맘에 든다. 도윤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단순히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요. 출국 심사를 마치고 탑승구로 향하는 길에 김 교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윈체스터 교수님께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에겐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뀐 여행이었어요. 책으로만 배웠던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니 많은 것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영국과 서구 문화에 대한 제 나름의 편견도 많이 깨졌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면 제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함께 연구 프로젝트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신뢰 정치경제학을 더 발전시키는. 김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서로 다른 관점이 만나면 더 풍부한 연구가 될 테니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제 가족들은 김 교수와 따뜻하게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손을 진심으로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당신의 나라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당신을 생각하게 될 것 같군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학술대회 참석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한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그것이 다시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변화시킨 여정이었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저는 이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장의 여권이 보여준 국가의 신뢰도는 엘리자베스의 오랜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12초의 입국 절차,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한 기술력, 그리고 진정한 소통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진정한 국가의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일상 속에서 증명되는 신뢰와 기술력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자베스처럼 우리도 다른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더 큰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기차 감동 추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